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7장 전후진 주행 장치, 우리가 보통 세시 파트라고 하는 파트죠. 예, 예, 전후진 주행 장치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18번에는 그 동력 전달 순서를 한번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엔진 동력이 피스톤부터 시작을 해서 톡 컨버터, 뭐 클러치, 뭐 피스톤이라기보다는 뭐 엔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엔진, 톡 컨버터, 클러치 또는 클러치. 자동 변속기는 뭐 톡 컨버터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변속기, 드라이브 라인, 종감속 장치 및 차동 장치, 엑셀 바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엔진에서 지금 이제 동력 전달을 뭐 좀 더 자세하게 한다 그러면 폭파가 이루어지고, 그죠? 요 힘이 피스톤을 연결해주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으로 연결되고 다시 플라이 휠을 통해서 클러치 디스크, 그죠? 이게 클러치가 동력을 전달에 차단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변속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트랜스미션이 변속기죠. 네, 변속기. 그다음에 뒷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란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동력을 전달해 주는 막대기. 이거를 우리가 프로펠러라고 하지만 추진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동력을 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바퀴는 90도 꺾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력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친구. 이 친구는 뭐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기어는 뭐 링 기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의 기어 비에 의해서 동력이 어, 토크가 증대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거를 종감속 기어 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종감속 기어 장치 안에는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거는 사이드 기어. 사이드 기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양쪽에 사이드 기어 두 개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요 친구는 기어 양쪽 바퀴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등 기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속 장치 안에는 링 기어, 피니언 기어, 사이드 기어, 차등 기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축을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엑셀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요. 엑셀.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 보통 뭐 우리가 이거를 엔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러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그 엔진에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를 통해서 프로펠러, 종합 장치, 엑셀, 바퀴 이러한 구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륜 구동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추진축이 사라져요. 그죠? 사라지고 이제 앞바퀴만 구동이 되니까 종간속 클러치, 변속기, 종간속 장치가 이렇게 있죠. 중간에 변속기와 종간속 장치 사이에 추진축이 사라진 거죠. 그다음에 엑셀인데 요거는 CV 등속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등속 조인트. 그다음에 바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동력 전달 장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피스톤보다는 엔진이 훨씬 더 걸맞을 것 같아요. 또 컨버터, 클러치, 변속기, 드라이브 라인이 뭐 추진축이었죠. 추진축, 중간속 장치 및 차동 장치, 엑셀축, 바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9번에는 클러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클러치는 이제 무부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변속할 적에 동력을 차단해야 되니까 동력을 차단할 때 필요하고 관성 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관성 운전이라는 것은 뭐 막 달리다가 기어를 뺀 N 상태에서 쭉 달리거나 아니면 언덕에서 내려올 때 N 단에다 놓고 쭉 내려오는 뭐 위험은 하죠. 언덕에서 내려올 적에는 한 최저 1단에다 놓고 내려오는 게 더 안전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이제 관성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러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한번 소개해 봤고요.
120번에는 이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그 다음에 121번에는 클러치의 자유간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클러치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클러치. 네, 클러치는 요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라이 휠이 있고요. 요게 이제 바퀴 엔진에서 돌아가는 플라이 휠이고, 플라이 휠 이렇게 표현하죠. 플라이 휠. 그다음에 요 친구 가운데 갈색으로 된 것이 이게 이제 디스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는 것이 이게 커버고, 예, 요게 압력판이죠. 요게 압력판. 요게 압력판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요 친구가 압력판 스프링이죠. 그래서 압력판 스프링이 압력판을 밀고 있으면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 휠에 밀착돼서 요게 이제 한 몸이 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동력을 전달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변속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변속기에 들어가는 입력축이다. 이런 말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클러치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클러치의 페달이 있습니다. 클러치 페달, 뭐 클러치 페달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로드라고 했는데 얘가 푸시로드고요. 미는 막대기니까. 여기 있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있네요. 마스터 실린더는 이제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이고 이 유압의 전달력이 릴리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압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릴리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얘를 밀면은 포크에 의해서 릴리스 베어링이 요거거든요. 베어링이 앞으로 전진을 해서 이 레버, 클러치 레버를 누르게 되죠. 클러치 레버를 누르게 되면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클러치 압력판이 뒤로 후진하면서 요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과 플라이 휠 사이에 어떤 간극을 만들죠. 그러므로 인해서 동력이 차단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러치를 한번 작동 한번 시켜보면요. 우리가 클러치에 여기 자유간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클러치 자유간극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이 클러치 자유간극이냐면 현재 클러치의 높이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높이가 있고 클러치를 살짝 이렇게 밟으면은 여기 있는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누를 때까지 이만큼 움직일 거예요. 요만큼은 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술 밀리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도 살짝 내려간단 말이에요. 힘없이 이렇게 살짝. 요거를 클러치 자유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클러치 자유간극 가지고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클러치 자유간극이 규정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그죠? 이상이나 이하일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여기는 이제 이하가 돼야겠죠. 예. 클러치 자유간극이 너무 작다,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경우,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클러치의 자유간극이 너무 커요. 클러치 페달을 너무 밟아도 뭐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네,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이 너무 멀어서 멀리 있게 되는 거죠. 멀리 있게 돼서 이렇게 쭉 밀어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동력 차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클러치 자유간극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또 반대로 클러치의 그 간극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여기 아예 그냥 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간극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밟아도 예, 여기 레버가 밀리면 압력판이 뒤로 후진하게 되고 간극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압력판이 클러치 디스크를 충분히 100% 밀착을 시키지 못하니까 여기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거죠. 클러치의 미끄러짐.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러치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클러치의 자유간극이 클 때 작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을 묻는 문제가 좀 나오죠. 네, 그래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클러치가 디스크가 마모가 많다라는 거 하고 클러치 디스크에 오일이 부착됐다. 클러치 압력판의 스프링 장력이 약하다. 클러치 디스크의 페이드 현상, 마찰 개수가 떨어져가지고 마찰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고, 클러치의 자유 간극의 과소도 이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미끄러지는 원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의 부품들을 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커버죠. 클러치 커버인데, 클러치 커버가 이렇게 일체형이 있고 이렇게 베어링하고 레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스프링과 레버가 따로 떨어져 있는 클러치 커버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 또는 인너 레버형, 그다음 일체형은 다이어프램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직도 이거는 뭐 승용차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형 트럭이라든지 건설기계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동 변속기인 경우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디스크에는 두 개의 스프링이 있어요. 두 개의 스프링. 하나는 이렇게 회전력을 충격을 흡수해주는 댐퍼 스프링 또는 비틀링 코일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고요. 얘네들은 회전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압력판이 얘를 밀 때 디스크 양쪽에 디스크 커버가 패드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S자 형태로 스프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밀면은 얘가 일자로 쭉 펴지면서 또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요거를 우리가 쿠션 스프링이다 이런 말도 하지요. 네. 그래서 요런 용어가 좀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한번 보시고 종합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20번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아까 살펴봤고요. 121번 클러치의 자유간극, 그죠? 자유간극은 뭐라고 했습니까?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능으로서는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클러치의 동력 차단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변속 시 기어 물림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클 때와 작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 클 때는 어떻게 클러치가 잘 끊어지지 않고요. 작을 때는 소음 발생도 하고 미끄러지기 쉽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속기의 필요성이에요. 변속기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변속기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지요. 이제 변속기들이 어떤 단수를 이용을 해서, 그죠? 변속기 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1단이다 그러면 동력 전달을 기어의 기어비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엔진의 회전수를 감소해서 토크를, 그죠? 회전 토크를 증대시키는데 우리가 변속기가 필요하죠. 여기에다 보니까 이제 중립도 있고요, 그죠? 중립할 수도 있고 또는 후진도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동력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후진 뭐 1단, 2단 기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요게 이제 변속기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력 전달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다는 거죠. 이 변속기들이 이 수동 변속기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후진할 때도 필요하고 중립을 할 때도 필요하고 엔진 회전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 다 기어비에 의해서 엔진의 힘이 토크가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변속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턱 컨버터의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펌프, 스테이터, 터빈, 가이드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클러치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러치 그러면 이렇게 수동 변속기인 경우에만 클러치가 들어가고요. 이제 자동 변속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클러치 마찰 클러치 대신에 대신에
이렇게 유체 클러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유체 클러치. 네, 유체 클러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좀 엔진이 있고 엔진의 회전력을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날개를 통해서 변속기까지 동력을 전달할 건데요.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오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펌프, 에너지를 만드는 걸 펌프라고 하고 받아서 변속기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을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마찰 클러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충격도 오고 또 자꾸 미끄러지기도 하고 수리할 것도 많아지고 운전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도 줄일 뿐만 아니라 운전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력 전달 매개체를 마찰이 하는 유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오일의 힘을 만들어내는 펌프도 필요하고 그 힘을 받아서 떨어져 있는 거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받아 돌아가는 터빈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친구들을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케이스에 묶어서 그래서 오일을 이렇게 넣게 된 거죠. 그 오일의 흐름 방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 오일이 날라와서 붙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올 들어오는 녀석과 다시 들어가는 녀석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와류라는 것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와류 때문에 오일의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동력 전달이 차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링을 하나 이렇게 가운데다가 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요 링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동력이 오일이 나가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안을 통해서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런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 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교통 정리 오일의 흐름을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가이드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가이드링. 그래서 유체 클러치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물으면 항상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펌프, 터빈, 가이드링. 그죠? 그래서 펌프, 임펠러 같은 말이고요. 런너, 터빈 런너, 가이드링 이런 것들을 우리 유체 클러치의 3대 구성 요소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토크 전환율은 뭐 1대1이고 그 전달 효율은 한 97에서 98%라고 합니다. 일반 이 마찰 클러치가 100%라고 했을 때 유체 클러치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뭐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연비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체 클러치의 구조는 펌프, 터빈, 가이드링인데 반해서 이 자동 변속기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 스테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이터가 들어가서 오일이 이렇게 터빈 쪽으로 전달이 되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죠? 나오려고 하는데 얘의 오일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얘가 없다면. 근데 요 스테이터를 통해서 오일 방향을 살짝 바꿔 가지고 요 펌프의 입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오일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그죠? 원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힘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래서 토크가 이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2 내지 3배. 원래 오일은 이 스테이터가 없다면은 저는 일로 간다고 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원래 나왔다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일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테이터가 그 오일의 흐름 방향을 쫙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의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스테이터, 펌프 터빈은 똑같고 스테이터가 있다, 없다. 없으면은 유체 클러치고 있으면 토크 컨버터고 힘은 2, 3배 더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에는 펌프, 터빈, 스테이터가 있다. 여기는 가이드링이 있고 여기는 스테이터가 있다. 유체 클러치는 가이드링,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종합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펌프, 스테이터, 터빈인데 다시 한번 구성을 요소를 해주면은
요 가이드링은 뭐만 있는 거다? 유체 클러치에만 있는 거다. 유체 클러치. 토크 컨버터에는 요 세 가지만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좀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같이 묶어놨네요. 자, 그다음에 이 드라이브 라인에서 자제이음과 슬립이음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토크 번천을 가가지고 드라이브 라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로 갔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이시면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펠러라고 표현하는 거죠. 프로펠러. 여기에는 자제이음, 자제이음, 다시 한번요. 네, 자제이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슬립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제이음은 여기 십자축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축, 여기 십자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즉 각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자제이음이라고 하고 슬립이음은 이 축이 변속기 입력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미끄러져요. 여기서 왔다 갔다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요거를 이제 슬립이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을 생각해 보면 추진축의 구조를 보게 되면 뭐 종류가 또 되게 많죠. 뭐 여기 뭐 자제이음과 뭐 슬립이음이 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는 거, 길이 변화 또는 요거는 각도 변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또 심각하게 들어가면 그보다 종류가 또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만 기억하신다. 네, 자제이음과 슬립이음이 존재하더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이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종감속 기어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을 적에 요 파트가 종감속 장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나온 그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종감속 장치. 네. 네, 자동 기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추진축을 통해서 피니언 구동 기어가 있고 그다음에 링 기어가 있는데 여기에 기어비에 의해서 그죠? 기어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90도 꺾여 가지고 방향이 90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종감속 장치가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드 기어와 차동 기어가 있는데 이렇게 차가 어떤 곡선을 타고 가요. 곡선을 타고 가면은 안쪽 바퀴보다는 바깥쪽 바퀴가 더 빨리 돌아야 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곡선을 타고 가니까 이럴 때 한쪽 바퀴가 적으면은 다음 바퀴가 더 많이 진행하는 더 많이 움직여 더 많이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기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차동 기어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한쪽이 안 돌면 이쪽을 더 많이 돌게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구성 요소가 좀 있다는 거. 자동 기어, 자동 기어가 아니라 종합장치 안에 자동 기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기어들을 사용을 할 적에 보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하이포이드 기어라는 용어를 많이 얘기해요. 일반 베벨 기어와 하이포이드 기어인데 이 기어 물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링 기어의 중앙이 여기인데 실제로는 피니언 기어의 중앙과 링 기어의 중심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프셋.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차의 추진축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차의 무게가 아래로 더 쏠리게 돼서 안정된 그 주행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이포이드 기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주 자세하게 자주 나오게 되는데, 네, 요것도 한번 종합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핵심 압축 이론에서는 요 두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속 장치 기어가 어떤 것이고 차동 기어는 어떻게 한다, 커브 둘 때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그죠? 또 두 번째, 험루 주행이나 선회 시에 좌우 바퀴 회전수를 달리해서 무리한 동력 전달을 방지해주고, 보통 그 차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받는 쪽에 바퀴 회전 속도가 더 빠르게끔 되어 있고요. 적게 받는 거, 그죠? 많이 받는 곳은 안 돌아갈 것이고 적게 받는 곳이 더 빨리 돌아간다. 선회 시 바깥쪽 바퀴 회전 속도가 증가될 것이고, 빙판이나 수렁을 지날 때 구동력이 한쪽 바퀴에만 전달되기 때문에 진행을 방해할 수 있어서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륜 구동 형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차동 제한 장치를 두는 종합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이어의 트레드, 브레이커, 카커스, 사이드월, 비드, 튜브리스 타이어 용어 정리만 잠깐 하고 와 보겠습니다. 이제 타이어의 용어 정리.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죠. 맨 앞에 땅바닥, 그러니까 발바닥이죠, 발바닥. 발바닥을 트레드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충격을 흡수. 이제 코드 층이 있다는 거죠. 타이어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그 트레드 아래 직하에 브레이커라고 하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브레이커 안쪽에 카커스라고 하는 이건 골격 유지예요. 골격.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나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타이어의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림과 타이어가 서로 연결되는 빠지지 못하게 잡아주는 곳인데, 이렇게 쇠 와이어로, 그죠? 철 와이어로 묶어주는 부위, 강성을 준 부위를 우리가 비드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어의 어깨 부분은 숄더, 그 다음에 옆면은 사이드 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타이어의 뭐 패턴을 볼까요? 패턴? 타이어 패턴은 이렇게 앞쪽으로 홈을 만들어 놓은 곳은 리브, 갈비뼈처럼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은 곳은 러그. 요거는 직진성이 좋아지고 요거는 견인성이 좋아지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은 리브 러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든 것도 있고, 네, 이런 바퀴의 타이어의 모양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그러면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학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하이드로플레인이라는 용어와 스탠딩 웨이브라는 용어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드로플레인이라는 것은 마차 트레드가 마모가 심해서 이 습기가 있는 노면을 지날 적에 바퀴가 붕 뜨는 거예요. 마치 수상스키처럼. 수상스키가 물 위로 올라 미끄러지듯이 타이어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이드로플레이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런 도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인데 요거는 뭐예요? 바퀴의 공기압이 너무 없어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고, 뭐 때문에 발생한다? 예, 공기압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공기압을 채우면 되겠죠. 뭐 이런 용어 정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 평평비라는 것들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평평비라는 건 그거는 타이어의 폭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너비가 얼만큼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평평비. 그러니까 타이어의 너비분의 타이어의 높이에 대한 비율.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광폭 타이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타이어에 대한 개념이죠. 예. 그다음에 타이어의 분류가 좀 나오는데, 뭐 고압 타이어, 저압 타이어, 초고저압 타이어는 압력에 따른 분류고요. 튜브가 없는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부르고, 튜브가 있는 것은 튜브 타이어라고 표현을 하겠죠. 튜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고속 시 발열이 적고 림의 변형에 의한 누설을 발생할 수가 있죠. 발열이 뭐 옷을 하나 벗겨버리니까 그만큼 열을 잘 바깥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펑크 소리가 매우 간단하고, 펑크 시 공기 누설이 없어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뻥 터졌다고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는 수 있는 비율이 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비드부가 손상이 되면 변형된 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기압은 수시로 점검하고요. 예, 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핵심 이론으로 와가지고 네. 자, 트레드 소개했죠? 트레드 브레이커, 카커스, 사이드월 비드, 튜브리스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점검이었고요. 요번에는 지게차의 조향 원리 그러는데 뭐 조향 원리는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요게 재밌어요. 이거 지게차는 아니고요. 지게차는 아니구나. 네. 요거 좀 빼야겠네요. 어, 조향 장치에서 캠버, 캐스터, 토우, 킹핀 경사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와야겠네요. 얼라이먼트에 대한 정의를 뭐 보겠습니다. 앞바퀴 정렬 이렇게. 자, 캠버, 캐스터 여기서 소개할 곳은 이렇게 캠버, 캐스터, 토우, 킹핀 경사각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바퀴를 차에다가 부착을 시킬 때, 그죠? 바퀴를 차에다가 부착을 시킬 때 일정한 각도를 두게 되는데 그 각도에 대한 정의와 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각도를 두는지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예. 첫 번째 캠버인데요. 이 캠버는 이렇게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타이어의 수직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이제 캠버라고 하는 거죠. 이걸 포지티브 판버, 플러스 캠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 바퀴의 마찰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핸들을 돌릴 적에 아주 쉽게 돌릴 수 있다. 즉 정의는 앞에서 봤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타이어의 중심선을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핸들의 뭐예요?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캠버의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 캐스터는 바퀴를 이렇게 네, 캐스터는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이게 쇼겁쇼바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이거를 킹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킹핀의 중심선과 노면의 수직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우리가 캐스터라고 합니다. 캐스터.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캐스터의 킹핀의 중심선이 쭉 연결이 돼서 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리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타이어가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항상 위에 여기 와 있으니까 바퀴를 앞으로 직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캐스터를 두는 이유는 바퀴의 직진성과 복원성을 위해서 우리가 캐스터를 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우를 봅시다. 토우라는 친구는 이렇게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죠? 노면의 앞 뒤쪽이죠. 뒤쪽과 앞쪽의 타이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앞이나 뒤나 똑같으면 우리가 이거 토우 제로라고 해요. 토우 제로. 예. 근데 이렇게 두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좀 이게 앞쪽이에요. 여기가 앞쪽이 더 벌어졌죠. 이만큼. 그 뒤쪽은 좁아졌죠. 예, 요거를 우리가 토 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 아웃. 이제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더 벌어진 거 이거를 토 아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은 것은 토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토우인과 토우아웃에 대한 개념. 자, 이런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뭐 이렇게 캠버를 두게 되면 캠버를 두고 바퀴를 회전시키면은 바퀴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죠? 벌어지게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플러스 캠버를 두게 되면 우리가 토인을 두어야 된다. 토인. 바퀴가 돌아가려고 하는 만큼 미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런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고 캠버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바퀴를 돌리면 바퀴가 앞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토우 아웃을 두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생긴 거다? 캠버 때문에 토우라는 거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킹핀 경사각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킹핀 경사각은 이렇게 타이어를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그죠?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노면의 수직선과 킹핀의 중심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이제 킹핀 경사각인데, 요거는 이제 어, 복원성 때문에 든다 보시면 돼요. 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캠버는 왜 두느냐, 캐스터는 무엇냐, 왜 두느냐, 토우는 무엇이고 왜 두느냐, 킹핀 경상은 무엇이고 왜 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여기는 앞에 거는 이제 정의를 내려보죠, 그죠? 정의. 캠버는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바퀴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이고요. 바퀴가 하중에 의해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향 휠의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캐스터는 바퀴를 어디서 봅니까? 옆에서 보아야 되겠죠. 옆에서. 그래서 노면의 수직선과 킹핀 중심선이 이루는 각이고요. 바퀴의 안전성, 직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보건성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요. 토우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 캠버 때문에 생겼다. 자꾸 바깥으로 벌어지려는 바퀴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퀴가 있으니까 토인 토아웃을 두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향을 가볍게 하고 직진성을 좋게 하고 옆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 옆방향은 누구 때문에? 캠버 때문에, 그죠? 생긴 거고. 그다음에 바퀴를 평행하게 회전하도록 하고, 토우가 잘못되면 마모가 심각하겠죠. 네. 자, 킹핀 경사가 바퀴를 이번 옆에서 봤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이루는, 앞에서 보는 거네요. 옆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보았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킹핀 중심선이 이루는 각이다. 바퀴의 안정성과 복원성을 준다. 핸들의 조작력도 줄이고 심의 현상도 방지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 외에도 바퀴에 관련된 그 용어가 더 많지만 시험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내용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 이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공기 브레이크,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 이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봐요. 네, 여기에 인칭 페달은 이것도 이제 빠져야 되는데 올라와 있네요. 브레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를 한번 달려볼게요. 브레이크 시스템, 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 있는 배력 장치를 통해서, 그죠? 배력 장치, 이게 뭐예요? 마스터 백이죠. 마스터 백. 마스터 백. 이렇게. 그죠? 마스터 백에서 힘이 증대가 돼서 한쪽은 대기압이고 하는 진공이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치가 아주 큰 열일을 하는 겁니다. 열일을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만들어냈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이 와가지고 얘를 밀어요. 예, 얘를 밀어서 요 미는 요 친구는 또 이제 캘리퍼 이런 말을 쓰죠. 캘리퍼. 그 다음에 얘는 패드. 이거는 뭐야? 디스크죠? 예. 이런 식으로 수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친구가 있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요 캘리퍼 안에 공기가 차면은 공기 빼는 공기 빼기 나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뒤에 가면 이렇게 드럼 타입이 있어요. 드럼 타입, 드럼식. 얘는 요거를 이제 휠 실린더라고 얘기하는데, 휠 실린더도 이제 유압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계적 에너지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닝이 확장이 되면서 여기 있는 라이닝이 드럼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압식 브레이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밸브처럼 생겼는데, 요 밸브를 우리가 체크 밸브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체크 밸브는 여기에 있는 오일이 일로 갔다가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오일인데 0.6 정도의 압력이 남아져 있으면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잔압을 만들어 놓죠. 잔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 브레이크가 열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열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는 베이퍼록 현상, 베이퍼록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 체크 밸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차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동을 걸 적에 더 확실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뭐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브레이크들이 작동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들은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죠. 파스칼의 원리. 밀폐된 공간에서 힘을 가하면 모든 압력이 다 같다 이런 얘기죠. 모든 면에서 압력이 다 같다 이런 건데 이 누수가 생기면 안 돼요. 그죠? 누유라고 하게요. 누유가 생기면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압력에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밀폐가 안 되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일에 누설이 되거나 누유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도 오일이 튀어나와 가지고 패드에 이렇게 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에 오일 부착, 오일이 부착되거나 했을 적에도 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이 터지는 거죠. 뭐 또 오일 부족도 있겠네. 오일 부족. 네. 뭐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페이드 현상,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면 또 브레이크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라는 것은 뭐야? 여기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이 라이닝이 열에 의해서 마찰 계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앙들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자, 공기 브레이크는 어떻습니까? 이 유압 대신에 공기의 압력을, 압축 공기를 통해서 압력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공기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공기가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 챔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챔버는 이제 공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친구가 이제 챔버고, 이 친구가 작동이 되면 여기에 있는 요렇게 뭐 태극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캠이라고 부르죠. 캠은 뭐야?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가 딱 회전하면은 라이닝은 양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 밸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만 소개하고 한번 이제 종합 문제가 아니죠. 자꾸 종합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핵심 압축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이퍼록 현상과 페이드 현상 지금 말씀드렸죠.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압 내에 마찰열이나 압력 변화로 오일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포가 오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그러고, 페이드 현상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라이닝의 마찰 계수가 떨어지는, 그래서 밀리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드럼 브레이크가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고 공기 브레이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요 인칭 페달은 우리가 지게차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실어놨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장치의 종류까지 해가지고 전후진 주행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압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